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00달러 마이너스 0.9%, 이더리움 1000달러 마이너스 3.5%, AWS,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이고요. 6월 20일 노예 해방일까지 3일간 미국 연휴 끝나고 본격 화요일 밤 미국 증시 열리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단기에 반등 왔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7,500달러에서 강하게 반등 나고 다시 횡보 중인데 하락이나 상승 큰 변동 있고 난 다음 미국 증시 안 열릴 때는 코인 시장 항상 꼬시기로 반등 오는 패턴 매우 일반적이다 볼 수가 있죠. 미국 증시 안 열리고 시장이 객관적으로 투자 환경 파악이 안 되니까 코인의 강한 하락 이후 반등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비트코인 17,500달러 하락 왔을 때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 보유한 기관들 세력들이 주말하고 노예 해방일 3일 연휴 동안 미국 장 안 열릴 때 대량 코인을 매도한 것이 핵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왔지만 5월 10일 루나 사태로 인한 폭락하고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코인을 매도하고 단기에 개인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코인을 매수한 거고요. 거기에 숏포지션 청산으로 비트코인 2만 달러 반등은 왔지만 고래들 2만 달러 아래서 매도를 대량 한번 했기 때문에 반등이 오면 추가로 고래들 매수하기보다는 더 빨리 매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6월 20일 노예 해방일 3일 연휴 동안 코인 살짝 반등 올지 알고 그때 대량을 매도한 거죠.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코인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긴다 볼 수 있고요. 또 개인들은 저점인 줄 알고 계속 매수를 하는데 최근같이 고래들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해버리면 장기 투자자 줄어들고 단타 세력들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인 추가 하락 리스크는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6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6월 16일 75bp 금리 인상 중요한 이벤트 6월에 종료가 되어서 약간의 반등하고 횡보 올 수는 있지만 이번 주 핵심 이벤트 거시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 하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6월 20일 미국 노예 해방일 3일간 연휴 끝났고 6월 21일부터는 지난주 연준 블랙아웃 시즌으로 연준 위원들 못한 연설을 이번 주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있고요. 21일하고 24일 제임스 블러드 대표적인 매파 연준 위원 연설이 있고 6월 22일 파월 의장 상원 청문회, 영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23일에는 파월 의장 하원 청문회 등 파월 의장이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한국 시간 23일, 미국 시간 22일 파월 의장 상원 청문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미국 상원 의원 100명 있는데 미국 하원 의원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죠. 미국 상원 100명 중에서 민주당이 약간 더 많기 때문에 11월 민주당 중간선거 위해서라도 강하게 파월 의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이 높아진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방법을 요구할 듯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 긴축 강화 말고는 딱히 높아진 미국 인플레이션율 낮추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8.6%, 5월에 8.3%로 살짝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8.6% 나오는 물가는 전년 5월 대비해서 상승한 물가이기 때문에 10월처럼 6.2% 이렇게 전년 물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10월 들어서 물가 지표는 낮아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까지 5.4%, 5.3%, 이렇게 6, 7, 8, 9월까지 높았던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수치로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10월 정도는 돼야지 본격 줄어들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7월, 8월, 9월까지는 여전히 8.6% 횡보나 더 높은 물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인플레이션율 크게 상승시킨 핵심 이슈인 국제유가는 6월이 5월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때문에 파월 의장 8, 9월까지 여전히 강력한 긴축을 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빅스텝 금리 인상 75bp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하면 유럽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으로 점점 더 경기 침체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유럽은 지난주 6월 17일 8.1% 물가 상승률로 1990년대 인플레이션율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까지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가 오르고 금리 상승 압박 매우 강하고요. 미국이 6월
6월 75bp 금리 인상했는데 미국 따라서 자이언트세 금리 인상한 국가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사우디 6월 22일 빅셉 50bp 금리 인상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도 빅셉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은 7월 되어야지 금통이 열리는데 한국이 1.75%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같기 때문에 빅셉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런데 7월 28일 미국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높기 때문에 한국은 7월에 빅셉 하더라도 미국하고 한국 금리는 역전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원달러 1290원 5월 고점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인데 7월 미국보다 한국 기준금리가 낮으면 달러 오르고 한국 주식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6만원 아래로 하락한 것만 봐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팔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 부채 비율 OECD 국가에서 높은 편이고 대통령 임기초 부동산 가격 하락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못 올리고 있죠. 이럴수록 외국 자금들 빠르게 한국 시장 빠져나가면서 악순환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도 1,300원 이상 상승 가능성 매우 높고요. 비트코인 17,500달러 하락하고 단기에 반등 왔지만 폴 크루먼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윗을 했습니다. 반등 왔다가 다시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죠.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폴 크루먼 다시 비트코인 하락을 한다는 건데 6월 21일 최근 연준 금리 인상 예측치 패드워치만 봐도 7월 27일 예측치는 75bp가 9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75bp 금리 인상 7월에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100bp 1% 금리 올리는 수치도 0.5%로 아예 없다가 살짝 1%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7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는데 6월 8.6%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석유 가격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7, 8월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다시 한번 피크가 나올 가능성 존재하고요.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지선이 매우 약한 구간으로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 예정에 9월 양적 긴축도 950억 불 6월보다 2배 높은 수치로 연준이 긴축을 지속한다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이 정도 지선 가지고는 횡보하거나 버티기는 쉽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셔도 비트코인 10,000달러에서 2만 달러 여기 구간이 횡하다 볼 수 있죠. 오르면 빠르게 오르는 구간이지만 내리면 급격히 10,000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저점에 매수를 해도 빠르게 현금화를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은데 결국에는 거대 자금 움직이는 기관들하고 세력들 비중 높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추가 하락은 여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5월 10일 인플레이션율 여기에 발표하고 비트코인 38,000달러에서 30,000달러 쭉 하락을 했고 그 다음 6월 또 6월 10일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 쭉 하락 5월부터 계속해서 횡보 후 하락 지속이 되고 있고요. 7월에도 여전히 긴축 지속이 되기 때문에 7월은 어느 정도 선반영 사전부터 되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선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월 3주차 기간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지난주 비트코인 26,000달러 23,000달러일 때 비트코인만 28.2밀리언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이더리움 매도량이 마이너스 69.9밀리언으로 이더리움 기관들 매도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폭락장에 이더리움만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론, 폴카다, 카이다노 모두 매도를 했고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 라이트코인하고 솔라나만 기관들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더리움 대용할 코인이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더리움 기관들 올해만 458밀리언 매도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기관들 이더리움 보유량은 7,667밀리언으로 솔라나 81밀리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이더리움 보유를 하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좀 더 횡보 기간 길어지고 기관들 솔라나 어느 정도 더 매수를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무엇보다 솔라나 이더리움보다는 수수 싸고 신규 개발자들이 솔라나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이후 다시 대세 상승이 오며 이더리움을 넘어설지가 관건이 될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